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높이 10m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진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터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져 내렸고 그 사이로 거대한 크레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크레인은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고 운전석 유리창과 운전석 쪽이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22일 오전 7시 50분쯤.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 준비를 하던 높이 10m, 무게 13톤짜리 크레인이 쓰러진 겁니다. 크레인이 공사장 옆 도로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차가 이제 다행히 운전석을 안 덮치고 보니까 그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다행이죠.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고 60대 크레인 기사도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근처 초등학교와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다 크레인이 넘어진 시각도 등교 시간에 임박했던 터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600kg짜리 H빔을 옮기던 중 한쪽으로 기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꽤나 소규모 저거는 그런 적은 난 처음 봤어요. 자기도 88년도부터 했는데 자기도 이 자발행한 처음인데 장비가 이제 분량이 되다 보니까. 해당 공사장은 작업을 중지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가수 정준영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선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신상 공개가 안 된 이유를 정래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2 사이트에 정준영의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실형을 산 최종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엔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려달란 검찰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한 만큼 성범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랑 공공에 미치는 해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정준영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는 죄명 외에는 성문화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십억 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다국적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국내 번호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카메라와 중계기, 휴대폰 등 각종 통신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압수된 발신번호 변작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국내 번호인 0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위장하기 위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2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연기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함께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약 54억 원을 편취한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검찰 조사 결과 중국인 총책은 콜센터 조직에 매달 500개가량의 중계기 회선을 판매해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SNS를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했고 조직원들은 중계기 부품 등 범행 도구를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중계기 관리와 부품 배달 등을 맡은 조직원은 중국과 태국, 남아공 IT 출신으로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원룸으로 위장한 중개소와 부품 보관소 15곳을 적발, 중계기 1,600여 대와 휴대전화 유심 8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는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